지난주에 강조하신 일동제약이 어마하게 올랐더라고요. 그렇죠. 이번 주에 주인공은 뭐 섹터가 될지 종목이 될지 모르겠으나 어떤 게? 하루 확진자 20만 명, 지금 뭐 60만 명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역시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, 진단키트, 치료제, 백신 이 사이에서 계속 지금 돈이 돌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시장 상황입니다.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사실 많은 상황이고,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료제가 필요한데, 그래서 전 치료제 관련주를 보지 않을까. 굳이 뭐 탑픽으로 뽑자면 두 종목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나는 뭐 국전약품, 하나는 한국 BNC, 두 종목 정도 보지 않을까. 일동제약이 20일 날 이슈가 있지 않아요? 네, 7월 20일 날 이제 승인 결정이 나옵니다. 이제 일동제약과 시오노기에 이제 같이 임상을 진행했던 이제 조코바라는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써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종목은 어쨌든 간에 좀 변동성을 크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치료제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체크해 주는 게 좋고, 시장에서는 웬만해서는 이벤트에 참여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개인적으로 월요일은 단타치기 좋겠다, 그치? 그렇죠. 변동성이 많이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. 그리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타이레놀 먹는 거. 네. 그래서 지금 상비약 있나요? 뭐 제유행의 감기약 품절 대란이 한 번 더 이슈화가 됐는데, 뭐 부강약품, 대원제약 정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감기약 관련해서는 수혜를 받고 있다 정도 체크를 하시면 또 파생되는 부분 하나 또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완전 좀 사이드 테마이긴 한데, 그쵸? 그래도 충분히 매매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네. 싶기도 해요. 처음에 이제 부강약품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였는데 여기는 뭐 안 하겠다라고 그쵸. 이제 결론이 났는데, 감기약들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 좀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큰 틀에서는 코로나 뭐 진단키트, 치료제, 백신, 그래서 파생되는 상비약. 사이드로 재택근무나 응압병실 이런 것은 조금 테마가 약하고, 지금 저는 집중해야 되는 거는 결국 치료제하고 키트 두 개지 않을까. 백신은 사실 조금 거리감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굳이 매매할 종목군들이 있는데 리스크 테이킹을 해가지고 백신을 매매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. 다음 주도 코로나 보고요. 뭐 굳이 대형주를 보자면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삼성전기 요런 애들을 매매를 하지 않을까. 이게 대형주들이 다 빠졌는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, 삼성전기는 굉장히 또 셌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코스피 시장을 위 세 종목으로 지수를 방어해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더 빠져야 되는데 위 세 종목이 올라감으로써 지수를 방어를 해주는 거죠.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의 쇼커버도 같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쇼커버 구간은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좀 의견이 있습니다. 원래 대형주, 우량주 잘 안 보시잖아요. 지금 보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?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테마가 코로나밖에 없잖아요. 코로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 코로나 테마가 죽게 되면 다이렉트 손실이에요. 다이렉트 손실인데 그거를 이제 해지해 줄 수 있을 만한 하나의 테마군들이나 아니면 하나의 섹터가 필요해요. 근데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반도체 쪽의 수급 유입이 커요. 그게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를 쳤었던 외국인들의 쇼커버거든요. 그 쇼커버, 지금 바이오 쪽에 쇼커버가 들어와줘서 코스닥을 방어해주는 것처럼 코스피도 삼성전자, 하이닉스를 통해 쇼커버를 해주면서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좀 이벤트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. 지수를 방어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의 관점에서 대형주이지만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? 그런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. 그리고 덧붙이면은 이제 이 이슈가 있어요. 미국 반도체 지원법 통과 속도 이 이슈가 있는데, 보시면은 이제 해외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뭐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를 하거나 뭐 여기서 생산을 하는 기업에게 어느 정도 좀 수혜를 주겠다라는 건데, 이번에 TSMC도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잘 나왔고, 그리고 삼성전자도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나왔고, 지수도 많이 밀려 있고, 그리고 또 반도체는 시총 자체가 크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 준다면 지수를 좀 방어 혹은 또 상승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반도체가 좀 과하게 많이 밀린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바이든 아저씨가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, 지금 지금 뭐 본인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만한 패가 지금 잘 없거든요. 지금 사우디 가가지고 약간 좀 공친 느낌 좀 강하게 있고, 그리고 예전에 트럼프 아저씨는 이제 북한을 좀 걸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뭐 그런 반전의 카드가 없다. 보시면은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의 기술 리더십, 경제와 국가 안보에 대한 투자라고 해가지고 이 이슈가 한번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끌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이거는 말씀 많이 드렸던 부분이니까 네이버에 정부 부처 주간 일정 검색하시면 최상단에 뜹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거의 뭐 월요일만 되면은 원전 얘기는 꼭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원전 얘기 월요일 날 있다라는 것과, 그리고 화요일 날 수소 간담회
수소 간담회. 네, 그리고 수요일도 어떻게 보면 수소 얘기들이 지금 꽤 있습니다. 그리고 목요일도 역시 뭐 에너지, 녹색 분류, 원자력 이런 얘기들. 일단 뭐 정부 부처는 원전하고 수소. 근데 사실 이거는 거의 뭐 매주 좀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 뭔가 새롭다라는 느낌은 좀 덜하다.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. 형 수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너무 먼 미래다. 너무 먼 미래다. 너무 먼 미래다. 동일합니다. 네. 먼 미래다.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살래, 수소 살래 하면은 거의 코로나를 택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선택이 좀 더 맞지 않을까. 수소 좀 먼 얘기일 것 같긴 한데 돈 벌어줄 종목을 사자. 네, 그렇죠.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수소가 대박이라고 우리 계좌를 대박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배제 깔끔하게. 그리고 원자력도 그 형이 얘기한 대로 일정이 굉장히 많잖아. 근데 한 가지 더 있지. 모멘텀이 한 가지 딱 있잖아. 한 9월 달쯤에 있는 이슈긴 한데. 일단 뭐 EU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얘기가 좀 한 번 정도는 다행이다 정도 나온 게 가스와 원전은 녹색 에너지로 분류를 하겠다 정도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환경부에서 녹색 분류 원자력 발전 포함을 논의하는 것이 이제 지금 이슈화가 됐습니다. 근데 쭉 내려다 보면은 뭐 녹색 분류 체계 K 텍소노미에도 원전이 포함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일정이 좀 중요하니까 9월쯤 확정될 것이다. 이거를 또 해석하는 게 좀 다른 게 9월에 진행이 되니까 지금부터 9월까지의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도 볼 수 있고 시장에서는 9월이면 일단 7월, 8월 좀 하고 9월 달에 보자 라고도 반응해 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러면 이 K-텍스노미 안에 포함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? 근데 저는 사실 지금 뭐 독일이 뭐 지금 석탄, 뭐 나무 땔감 얘기하는 거가 그만큼 에너지가 좀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원전은 파워풀했었고 또 정부에서도 계속 원전 세일즈도 강조했었고 다녀오셔도 대통령님께서 뭐 해외 순방을 마치고 오셔도 참모진들에게 원전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좀 지속성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파워풀함이 과거만큼 요번에도 파워풀할까에 대해서는 살짝 물음표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. 첫 번째는 과거와 같이 파워풀함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. 벌써 재탕이기 때문에. 근데 그게 실제화 될 경우에는 원전 관련 기업군들의 실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좀 많이 나아질 거예요. 왜 그러냐면 민간 금융이 들어가질 수 있거든요. 이 녹색 분류 체계로 들어가 있는 이쪽에서는 녹색 채권도 발행할 수 있고 민간 금융도 들어올 수 있고 요즘에 이런 말이 있죠. 은행에서 원자력 부품 관련 기업에 전화해서 돈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있다. 이런 말이 좀 돌고 있습니다. 그 말이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 이쪽 기업에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돈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이런 많은 창구와 루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녹색 에너지로 들어가게 되면 정부의 지원도 받아줄 수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민간 금융도 들어와 줄 수 있고 채권도 발행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녹색 채권을 발행을 하는 수치가 굉장히 컸었는데 녹색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은 돈이 된다는 뜻이거든요. 그 돈이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업을 안 하려고 해도 돈이 생기면 뭐라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러한 좀 기회가 생기지 않나. 근데 그게 내 계좌에 돈을 벌어주진 않는다 라는 것도 같이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굳이 매매로는 지금 접근 안 할 것 같아요. 굳이 지금 접근 안 하고 다음 달, 다다음 달 정도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리고 하나 그냥 파생돼서 보시면은 이제 원전이 발전이 확대가 계속 되면은 핵 폐기물이 쌓인다. 요거 관련해서는 관련주들이 지금 뭐 우진 차트가 이쁘긴 하다. 그리고 대창솔루션 그리고 오르비텍 정도 이제 핵 폐기물 관련한 이슈를 달고 움직였던 과거 이력이 있는 친구입니다. 그래서 원전에서 핵 폐기물 파생되는 것까지 한번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하위 테마라기보다는 그래도 일정이 좀 잡혀 있는 테마들을 보면은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이죠. 네,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내일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해 가지고 WHO에서 한 번 더 또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관련주로는 뭐 미코바이오메드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는 또 진단키트랑도 엮여 있고 그리고 HK 이노엔 뭐 차백신 연구소 이런 친구들이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화요일 날 옐런 미 재무장관이 우리나라에 옵니다. 19일 날. 근데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는 평택으로 바로 갔잖아요. 반도체. 근데 이번에 앨런 재무장관님은 LG로 바로 달려가신다고 합니다. 그래서 LG 관련주들, 뭐 나인테크, 뭐 나라 M&D, 신성 델타테크, 세아 메카닉스 정도 화요일 날 일정 있다는 것까지 좀 체크를 해두시면 이번 주는 뭐 저번 주에 이은 테마와
그리고 약간 좀 스파성으로 좀 일정이 잡혀 있는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이번 코로나는 절대 쉽게 못 잡을 것 같아요. 이게 사실 밖에만 나가 보셔도 코로나 조심하는 사람 보이십니까? 저는 보이지가 않거든요.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무섭습니다. 이번에 얼마만큼 전파가 될까? 아마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. 그러면은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